오늘부터는 여러분들과 설득에 대해서 배워볼 거예요. 자, 설득을 잘하기 위해서는 일단 설명이 잘 기반이 돼야 되는데, 자, 우리가 설명을 잘한다 하면 어떤 사람을 떠올리세요? 제가 여쭤봤을 때 많은 분들이 선생님, 저는 그 앵커처럼 아나운서처럼 탁탁 이렇게 나눠서 얘기하고 멋있게 좀 얘기하고 싶어요 라는 반응들이 있는데요. 자, 앵커처럼 얘기한다는 건 비단 발음 발성만이 좋은 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바로 이 부분, 입체적으로 말할 수 있는 힘, 측면을 활용하시면 여러분들도 회사에서 앵커처럼 멋지고 분석적인 모습을 보이면서 업무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설득의 기초는 설명입니다. 설명을 하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설득을 위한 기반 작업을 크게 두 가지로 알려드릴 거고요. 오늘은 그 첫 번째 정육면체 스피치를 알려드릴 겁니다. 정육면체 스피치 굉장히 생소하시죠? 우리가 말을 할 때 또는 어떤 사안에 대해서 의견을 제시하실 때 일방적인 단편적인 것만 제시를 하면 설득을 하기가 참 쉽지가 않아요. 그런데 하나의 사건을 이렇게도 보고 이렇게도 보고 저렇게도 보고 이렇게 다각면에서 봤을 때 사람들은 저 사람은 객관적으로 분석을 했구나. 말하는 게 굉장히 분석적인데? 라는 어떤 인상을 줄 수 있어요. 우리나라 말 같은 경우는 간접화법이 굉장히 발달된 언어입니다. 어제 우리 선생님이 정육면체 스피치라는 거 가르쳐 줬는데 굉장히 의미가 있더라고, 쓸모가 있더라고. 자, 이러면 선생님이 가르쳐준 정육면체 스피치를 전혀 직접 화법으로 말하지 않은 부분인데요. 이걸 만약에 영어로 한다 하면은 내가 어제 그 스피치 강의에서 정육면체를 쓰라는 걸 배웠잖아. 여러분 이런 거 보셨죠? 따옴표. 자, 영어에서는 직접적으로 그 사람이 말한 걸 쿼테이션 한다고 하는데 가지고 온다. 그래서 말을 할 때 훨씬 더 다채롭게 느껴지게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한국말은 그러기가 어렵기 때문에 말 자체에 면을 넣는 거예요. 그러면 꼭 직접 간접화법을 쓰지 않더라도 말 자체가 굉장히 입체적으로 느껴질 수 있습니다. 자, 바로 해볼게요. 자, 예를 들어서 갑자기 회의를 하는 도중에 팀장님이나 또는 대표님이 이번에 이 A라는 프로젝트에 대해서 백주아 씨 어떻게 생각하나? 어디서 뭐라고 얘기하지? 사실 처음에 배웠던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이 세 가지를 동시에 떠올리기가 쉽지가 않은데요. 이걸 바탕으로 측면을 얘기하는 거예요. A라는 프로젝트는 저희 예산적인 측면에서 충분히 커버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또 고객적인 측면에서는 기존과 좀 다른 서비스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훨씬 만족도 높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장기적인 측면에서는 회사에 좀 캐시카우를 만드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자, 제가 지금 뭐라고 얘기했나요? 측면, 고객적인 측면, 장기적인 측면 이런 식으로 측면이라고 얘기했어요. 자, 그래서 한 가지에 대해서 의견을 얘기하실 때 저는 일단 예산에 대해서는 이게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고객한테도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뭐 우리가 오래오래 캐시카우를 만든다는 측면에서도 굉장히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라고 하나씩 나열하는 것보다 측면이라는 단어를 활용해서 첫 번째, 말하는 여러분들 자신이 빠르게 생각을 떠올릴 수 있고요. 두 번째, 듣는 사람 입장에서는 저 사람은 하나를 가지고 이쪽에서도 보고 저쪽에서도 봤구나. 그냥 하는 말이 아니라 참 객관성 있고 분석적으로 얘기를 할 줄 아는구나 라는 신뢰도를 얻을 수 있습니다. 자, 여기서 주의할 점은 관점이나 입장은 안 된다는 거예요. 관점은 제 관점에서 봤을 때는요. 장기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는요. 물론 괜찮습니다만 관점 자체가 누군가의 시각이 들어갔다는 소리이기 때문에 혹여나 그거 뭐 자기 얘기를 하고 있어 이런 식의 지적을 받을 수도 있고요. 또는 입장의 경우에도 어떤 입장, 소비자 입장이 있고 생산자 입장이 있고 이런 것처럼 각자의 입장만 얘기한다 할 때 입장을 쓰기 때문에 관점이나 입장보다는 하나의 어떤 아젠다를 다양한 측면으로 봤다. 또 이 측면이 주는 게 사이드, 즉 이쪽 저쪽이라는 생각이 들 수 있기 때문에 말을 들으면서 자신도 모르게 입체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상대방이 얘기를 할 때 입체적이다 하면 집중도를 높일 수 있고 지루하지 않다라는 걸 느낄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바로 측면을 활용하시면 도움이 되실 겁니다. 특히 측면을 몇 번만 활용하시면 우리의 업무에 사용되는 측면은 되게 비슷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하나의 디자인을 가지고 클라이언트에게 설득하신다고 생각을 해볼게요. 자, 회사 이미지 측면에서는, 이용자의 편의 측면에서는 이런 식으로 다양한 측면을 이미 고려한 디자인이라고 얘기를 하시면 훨씬 더 좋은 설득의 기본 바탕이 될 수 있습니다. 자, 오늘은요, 여러분들이 어떤 이야기를 하실 때 어떻게 스토리텔링을 하지, 어떻게 좀 더 똑똑하게 얘기를 하지 라는 추상적인 연상보다는 이 하나를 어떤 측면으로 얘기할 수 있을까? 이 커피 한 잔 드실 때도요, 커피가 건강적인 측면에서, 또 비용적인 측면에서, 뭐 향적인 측면에서, 맛적인 측면에서 이렇게도 충분히 풀어나갈 수 있기 때문에 측면, 여러분들의 대화를 앵커처럼, 손석희처럼 만들어 드릴 수 있는 치트키입니다. 내일 꼭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이렇게 열심히 들으셨으니까 여러분들 걸 만들어야겠죠? 그 만드는 방법, 오늘은 정육면체 스피치를 여러분들이 3분 동안 해보실 겁니다. 3분을 어떻게 하지? 라고 고민하실 텐데요. 챕터 1에서 1분, 챕터 2에는 2분, 그리고 챕터 3에서는 3분 이렇게 조금씩 늘어가는 이런 실력을 만들어 드리기 위한 저의 어떤 여러 가지 계획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방법은요. 자, 2가지 주제를 드립니다.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시면 돼요. 첫 번째는 우리 회사의 제품이나 서비스, 그러니까 대표되는 제품이나 서비스 있으시잖아요. 그 부분을 설명하는 거예요. 또는 나의 업무 강점을 설명하셔도 됩니다. 둘 중 하나를 선택하셔서 몇 가지 측면으로 얘기를 해보는 겁니다. 자, 작게는 2가지 측면이고요. 많게는 5가지 측면까지 가능합니다. 3가지 측면으로 정리하시는 게 제일 좋은 게 하나당 1분이라고 생각하시면 좋겠죠. 그래서 제가 예시로 몇 가지 측면을 적어 드릴 테니까요. 너무 두려워하지 마시고 자신의 이야기, 우리 회사의 제품이나 서비스를 좀 더 분석적이고 입체적으로 설명하는 그 방안 체화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실 수 있죠? 화이팅!